언제든지 여행을 떠나던 자유로운 시절은 옛말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모두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 하지만 걱정은 잠시 멈추고 천혜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위로받는 랜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들 방바닥에 누우셨죠?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생거 진천 여행 고고 떠나보시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부고속도로를 지나 보이는 생거 진천이라는 글자 아래 인공폭포 앞으로 천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다리 농다리. 붉은 돌을 쌓아서 만들어진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이면이 놓았다는 전설과 그의 누이가 놓았다는 전설로 두 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돌다리로 규모도 크고 축조술도 특이해서 붉은 돌로써 음향을 배치해 28수에 따라 28칸으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회등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쌓았는데도 장마에도 유실될 일이 없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는 특수한 구조물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농다리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매년 농다리 축제가 3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도 있고 지금 랜선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힐링이 되지 않나요? 참, 농다리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무료 차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차크닉 차박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영월에만 한반도 지형이 있다고요? no. 충북 진천에도 선연한 한반도 지형이 보인답니다. 약 14.5m의 탑 모양으로 전망대에 오르면 파란 하늘 아래 다소곳이 자리한 요즘 핫하다는 한반도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 일본, 제주도의 모습까지 비슷하게 보이는 모습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왼쪽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그마한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봄철에 볼 수 있는 진천 벚꽃섬이라고 합니다. 초평 붕어마을을 따라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내년 봄에는 진천의 벚꽃 터널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떠세요? 충청북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이곳, 삼국통일의 위협을 완수한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길상사. 1년에 2번은 봄, 가을 장군의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본전은 흑무전으로 그 안에 영정을 모시고 있다고 해요. 사실 장군의 영정을 그릴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후손인 김해김 씨 50여 명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흑무전은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분홍분홍 피어난 벚꽃이 있는 봄, 초록초록 기분 좋은 활기찬 여름, 노란 은행나무길을 만드는 가을, 온 세상을 하얀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게 만드는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가고 싶은 길상사였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국내 유일의 종박물관인 진천 종박물관입니다. 입구 옆으로는 직접 타종해 볼 수 있는 종이 있는데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역사 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백곡호와 아름다운 공원의 풍광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층 전시관 입구에는 선덕대왕 신종을 본딴 전시물이 있고 그 위로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나요? 상설 전시실에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범종의 유물을 전시하며 한국 종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한국 종의 제작 과정과 과학적 비밀을 다양한 전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역사와 자연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소로 종박물관을 추천합니다. 말레산은 진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612m나 됩니다. 말레산을 가리고 있는 엄청 큰 나무가 보이면 보탑사 입구입니다. 이 나무는 보호수 수령이 3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웅장하죠? 계단을 오르면 황룡사 구축 목탑을 모델 삼아 만든 높이가 42.7m인 거대한 목탑이 보입니다. 이 목탑은 강원도산 소나무를 자재로 해서 단 한 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절터로 영산전, 산신각 등을 건립해 2003년에 불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뭔가 독특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곳에 랜선 친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곳엔 8만 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찾을 수 있는 베티 성지.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이면서 조선 최초의 신학교가 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SNS상에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붉은색 벽돌의 고딕 양식의 건물이 작고 예뻐서 SNS상에 진천의 베티존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스테인 글라스의 빛이 아름다워 마치 유럽의 어느 작은 성당에 들어온 듯한 소박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티 성지는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영업 신부님의 3호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두 번째로 서품 받으신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신데 교우들을 위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곳이고요. 또한 이 자리는 한국 천주교에서 첫 번째로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국인 신부님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장소였던 곳이고요. 또한 여기에는 여러 순교자들이 피가 어린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여기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자리는 어쩌면 거룩하고 귀하고 아주 값진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 순례길을 다 돌면 1시간 반 정도 코스인데요. 걷다 보면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신학생이고 두 번째 사제인 최영업 신부님과 성모상까지 둘러보고 가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다리에서 시작해 베티 성지에서 끝을 내니 당일치기 여행으로 굿! 여러분 어떠셨어요? 진천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영상으로나마 봤는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직접 보고 느끼면 좋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랜선으로 보는 여행지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끝나면 직접 진천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어떠세요? 지금까지 충청북도 진천으로 떠나는 랜선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여행하는 그날까지 포에버!